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모터스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안 틀고 다닐 수는 없죠. 여름철 에어컨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안 시원해지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에어컨이 일단 안 시원해지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에어컨이 가스가 누설되어서 에어컨 가스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냉기가 안 나오는 거,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거죠.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고, 컴프레셔 압축 불량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에어컨 에바핀 센서가 불량이어도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미세하게 새는면은 그냥 에어컨 가스만 넣고 1년에 한 번씩 뭐 넣고 이렇게 한철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타셔도 되겠지만, 이제 미세하게 이제 누설이 되어서 찾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면 이 에어컨 그 냉매 라인에 가스와 함께 그 형광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광물질이 에어컨 전체 라인을 가스와 함께 순환을 하면서 누설이 되는 부분으로 그 형광물질이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오면 그 노란 안경을 끼고 파란색이 나오는 이런 프레쉬가 있어요. 그걸 형광물질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경하고 이 프레쉬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이제 에어컨 라인을 콤프나 에어컨 파이프 같은 데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형광물질이 이제 누설이 되는 부분에 삐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안경을 끼고 프레쉬를 비춰보면 확연하게 확 비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설되는 부분을 그렇게 찾아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가스가 없으면 누설이 어디서든지 되니까 이제 안 시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컴프레셔 압축 불량도 있죠. 컴프레셔 압축 불량을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셔는 저압 호스하고 고압 호스가 컴프레셔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컴프레셔에서 이제 냉매를 압축하게 되면 그 에어컨 가스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 높아진 에어컨 냉매 가스가 고압 호스를 통하여서, 고압 호스는 얇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를 보면 굵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얇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얇은 파이프가 고압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냉매 가스가 고압 파이프에서 바로 나오는 온도는 뜨겁겠습니까? 미지근하겠습니까? 차갑겠습니까? 뜨겁겠죠. 손을 대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그 고압 파이프가 에어컨 컨덴서라고 하는 라디에이터 모양의, 라디에이터보다 작은 컨덴서라고 하는 그 부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셔에서 압축된 냉매 가스가 바로 나오는 그 파이프를 만져봤을 때 뜨거우면 에어컨 컴프의 압축 불량은 아닙니다. 에어컨 컴프는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에어컨 가스가 또 이동을 해서 에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에바라고 하는 곳에서 가는데, 그 에바에는 또 에바가 터져서 에어컨 가스가 누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에바를 교환하려면 좀 복잡해지죠. 그리고 에어컨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
시원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반 바람, 그냥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시원한 바람이 정상적으로 또 나오다가 이것을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에어컨 에바의 이 에바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에바 센서라고도 하고 그냥 뭐 에바 온도 센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불량일 경우에는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차량이 보면 에어컨 통풍구가 중앙 부분 2개하고 왼쪽 오른쪽 하나 보통 한 4개 정도는 있잖아요, 차가. 근데 이 한쪽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한쪽은 또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런 경우는 에어컨 가스의 양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에어컨 가스의 양이 부족해도 그런 엉뚱한 이상한 증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도 냄새가 많이 나죠. 여름철에 에어컨을 계속 트는 그런 과정에서 냄새 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에어컨을 틀 때 그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나죠. 그래서 냄새가 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에어컨 항균 필터를 먼저 그냥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항균 필터는 그냥 6개월에 한번 교환하신다 생각하시고 교환을 하시면 좋고요. 에어컨 항균 필터는 일반용을 쓰지 마시고 미세먼지까지도 걸릴 수 있는 촘촘한 이 조직의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가격은 조금 더 있지만 그렇게 비싼 부품은 아닙니다. 또 누구나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세먼지까지도 거르는 것을 구입하셔서 장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런 똥냄새나 막 찌린내 같은 이런 불쾌한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일단 항균 필터 교환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냄새를 잡기 위해서 그 냄새가 이제 주로 에어컨 에바라고 하는 곳에 곰팡이가 피어서 난다든지 또 항균 필터를 너무 안 갈았다든지 막 그래서 거기에도 곰팡이가 막 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제 에바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죠. 그래서 에바 클리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잖아요. 또 일반인들은 하기도 쉽지가 않고 에바 클리닝을 해버리면 뭐 가장 쉽기는 하겠죠. 근데 에바 클리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되게 어떤 유튜버들은 고온으로 뜨거운 히터로 해가지고 계속 뭐 10분 20분 틀어놔가지고 에바를 완전히 그냥 구워버리는 식의 방법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에어컨을 그냥 계속 틀어 놓으라는 겁니다. 가동을 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가동을 시켜 놓으면 에바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 에바에서 생긴 물이 차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에어컨을 틀어 놓다 보면 그 에바가 차가운 물에 의해서 씻겨 나간다, 그런 이론과 원리로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두 분 다 저는 뭐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전 두 가지 방법이 효과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불수원에서 나오는 그 스프레이 방식의 에어컨 살균제도 있고 훈증 방식의 살균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 이 무더운 여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썬팅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여름철에. 근데 썬팅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은 저렴한 필름도 자외선 차단은 잘 돼요. 근데 열 차단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열 차단율이 이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썬팅의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열 차단율이 높으면 정말 좋은 것인가? 그거는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썬팅 필름의 이 열을 차단하는 원리를 알면 좀 결정이나 판단하기가 좀 쉽거든요. 이 썬팅 필름은 고가의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은 필름도 두껍고요, 작업하기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썬팅 필름의 열을 차단하는 원리는 우리가 썬팅 필름을 바깥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안쪽에다 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썬팅 열 차단 필름을 차 내부에서 유리에 시공을 하고 뜨거운 여름에 이 필름을 만져보면 손을 이렇게 대보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 차단 필름은 이 바깥 외부로부터 오는 열을 지가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막아서 튕겨버리는 원리가 아니고 열을 잡아서 지가 가두어 놓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열을 잡아놓고 가두어 지가 잡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름에 손을 필름에 대보면 뜨거운 것이죠. 그러면 계속 이 필름에서 열이 복사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복사열이 계속 나오겠죠. 필름에서 계속 나오다 보면 차 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워지고 뜨거워지겠죠. 데워지겠죠.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뜨거운 여름에 주차를 시켜놨어요. 열차단 필름은 비싼 걸로 해놨어요. 열차단율이 막 70% 80% 되는 것을 해놨어요. 근데 차 안에 한두 시간 있다가 뜨거운 여름에 들어왔는데 시원하던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원하시던가요? 그렇게 큰 차이를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썬팅 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욕할 수도 있어요. 댓글에 뭐 욕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댓글을 다 막아 놓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댓글을 막아 놓는데, 가끔씩 열어놓는 그 주제에 따라서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댓글을 막아 놓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구석 파이터들 때문에 막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썬팅 일을 그래도 몇십 년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썬팅 비싼 거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썬팅 업을 시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비싼 필름을 할수록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겠죠. 막 악플을 달겠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또 이 얘기도 도움 안 하는 게 낫을 수도 있는데, 다들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저는 가까운 아는 사람들은 비싼 거 하지 말라, 그냥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이 실상 우리 피부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만 99% 되는 거, 잘 되는 거, 자외선 차단만 잘 되는 것도 쌉니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열 차단율이 보통 한 40% 정도 되는 것도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쌉니다. 저렴합니다. 뭐 1, 20만 원대면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고가의 필름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에 딱 타보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썬팅 기포 생기는 거 있잖아요. 썬팅 기포 열선이 많이 생기는데, 열선에 썬팅 기포가 생겼다 하면 그 필름은 그냥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늦게 시공을 하시면 시공하신 분이 너무 힘듭니다. 또 시공을 못해서 시공업자가 포기하고 열선 유리를 통째로 교환을 하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선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썬팅을 하시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서로 좋습니다. 업자도, 시공업자도 편하고 서로 좋으니까. 기포 생기는 차들 많잖아요. 우리 앞에 가는 차 뒤에 따라가서 보면은 막 볼록볼록 하얗게 생기는 차들 많잖아요. 그거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비용 면에서도 이제 더 손해니까 빨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주절거려 봤는데요.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 그냥 입으로 막 이렇게 흘려 보내 봤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길에 썬팅과 또 에어컨에 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모터스였습니다.